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공부 아니고, 재테크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암호화폐. 자, 가상화폐라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식함입니다. 무식해. 암호화폐입니다. 자,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대장격이죠. 비트코인은 아니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관련한 최근의 이슈,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죠. 하드포크인가요? 머지 업그레이드, 대형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이 들쑥날쑥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계에서는 상당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현재 엄청나게 폭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올랐었죠. 쭉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업그레이드. 이미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귀가 닳도록 들으셔서 아실 거고, 아직 투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머지 업그레이드 당일날은 팔아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당일날 어떤 중요한 이슈가 터진 날 바로 팔아치워야 되는 것이죠. 머지 업그레이드는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제 경험상 이걸 보고 또 개떼처럼 달라들었다가 오히려 대량 매도 당하는 세력들이 팔아치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 머지 업그레이드 무엇이냐? 간단하게 한번 저도 공부할 겸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요, 월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이더리움과 관련한 책을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대장 코인이죠. 그 중에서도 월드 컴퓨터, 운영체제 역할, 인도 역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위에서 이제 작동되는 여러 가지 네이버라든가 다음 여러 가지 앱들, 어플들, 이런 것들이 알트코인, 잡코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이런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머지 업그레이드가 무엇이냐? 무엇을 머지한다는 뜻인가? 머지가 무슨 말입니까? 합병이라는 뜻이죠. 이더리움은 예를 들면 우주선의 본체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콘 체인이라는 별도의 체인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것을 이더리움 본체하고 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엔진을 업그레이드 한다. 엔진이 중요 부품이잖아요. 이 부품을 업그레이드 한다, 합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 이른 말이죠. 2022년 9월 15일 새벽 5시 57분 34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죠. 이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더리움의 태생부터 향후 개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바로 기존의 작업 증명이죠. 채굴 방식을 변화시키고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공급량도 대폭 축소하는 그런 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가장 큰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에서는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이더리움 아까 첫째 작업 방식이죠. 채굴 방식, 속도, 공급량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작업 증명이었죠. 작업 증명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전기세, 환경오염 이런 게 좀 많이 비판을 받아왔고, 비트코인이 1년 전 초창기에서도 계속 공격받는 게 바로 환경오염, 전기 낭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쭉 보시면 포우, 그러니까 작업증명은 채굴기, 들어봤죠? 뭘 채굴한다, 암호화폐를 채굴한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채굴할수록 연산을 많이 하고 빨리 할수록 보상해 주는 건데 이것을 지분 증명 방식인 포스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별도로 채굴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제공한 이더리움 지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게 지분
증명 방식이죠. 포스 방식이죠. 이더리움 발행량을 크게 줄인다. 자, 코인의 가격은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 개수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더리움 발행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 현재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왜 줄어드느냐? 자, 그것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아까 봤듯이 이것을 지분 증명으로 바꾸게 되면 채굴 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크게 줄이게 됩니다. 그간 약점으로 지목된 초당 거래 속도도 늘릴 수가 있다.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99.95%,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의 에너지 소비량을 거의 100% 가까이 줄여버리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더리움이 환경 오염, 전력을 소비한다,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초당 거래 속도도 현재의 50tps에서 6000tps까지 약 몇 배인가요? 120배인가요? 1200배인가요? 1200배 정도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판은 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죠.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24000 TPS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현재 암호화폐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솔라나가 5만 TPS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1200 TPS면 어마어마하게 좀 낮은 처리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경쟁은 아직 경쟁력은 없다. 그러나 기존의 50tps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암호화폐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났죠. 그것을 1200배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치고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량 변화,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재단이 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하루 이더리움 생성 개수가 12,000개에서 1280개로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네요.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맡기려는 투자자가 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이더리움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을 해야지만이 보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내 이더리움을 맡겨주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예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더리움이 많이 줄어들겠죠.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예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굴 방식은 지분 증명으로, 속도는 약 6000tps로,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는 양은 이것을 네트워크에 예치를 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공급량이 줄어가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도 바로 디플레이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예측은 채굴자 보상이 크게 줄어들고 일일 발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가 현재 계속 연기되어 왔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누구죠? 부테린이죠. 부테린도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업데이트가 완전히 성공을 하고 자리 잡게 되면 이더리움은 약 5,000달러를 도파할 것이다. 한때 500만원을 달성한 적도 있었죠. 500만원 이더리움이. 5,0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약 600만원 정도, 600에서 700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더리움 머지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 1,000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자, 이더리움만 추락을 하면 상관없는데 암호화폐 전부 다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전망은 뭐냐면,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수수료 문제는 전혀 해소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수료는 비싼 상태다. 가장 걸림돌이죠. 그리고 거시경제나 투자 심리가 현재 개선이 되어 있지 않고 경쟁 코인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언제까지 독점적 지위를 가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장기 전망은 어둡고 바이낸스 체인, 트론, 솔라나 같은 경쟁 블록체인이
현재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채굴 방식에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기업형 채굴기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분 증명으로 2022년 9월 15일 날 바뀌게 되면 이 채굴기들은 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한때 상당한 폭등이 있었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채굴 장비들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재평가 받긴 한데 그러나 이더리움 클래식도 긴가민가합니다.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이 현재 2022년 9월 15일 새벽 5시 57분에 앞두고 있는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큰 대규모 행사, 이걸 앞두고 이더리움이 과연 가격을 제자리 찾아갈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죽은 길을 맞이할 것인지 기대가 크다는 거.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도,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최저가다, 이더리움의 최저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1000까지 떨어진다고도 현재 예측을 하긴 했지만요, 아직 업그레이드 직전의 폭풍 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계의 큰 이슈를 몰고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성공 당일은 가격이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업그레이드 때마다 이더리움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똑같은 상승할지는 뭐 장담 못하겠지만 암호화폐계의 큰 이슈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